1947년도 미국에서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혁신적인 혁명적인 제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는 인류의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분야에 투자한 이들에게도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두고 4차 산업의 쌀이다. 이 산업혁명 시대의 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철강이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두 번째, 현재 시장은 도대체 어떠한가. 이것을 판단해야만 우리가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반도체 시장은 크게 메모리 시장하고 비메모리 시장이 있습니다.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강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메모리 시장. 예. 이게 이제 그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메모리 시장이 30%, 30%. 그리고 비메모리 시장이 70%여서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2배가 크다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에는 뭐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그 D램 같은 경우는 PC 전원을 끄면은 메모리가 싹 사라지는 이제 그 메모리 칩이고, 낸드 플래시는 전원을 꺼도 기억이 남아 있는 그런 이제 메모리, 그 특징이 그런 게 있고, 메모리에는 D램과 낸드 낸드 플래시가 플래시. 있고, 네. 그것은 전체 세계 반도체 시장의 30% 정도고, 우리나라가 절대 강자로 있는 영역은 맞습니다. 메모리에 있는 예. 거고요. 그럼 나머지 70%는 70%는 뭐 CPU, 컴퓨터에 쓰이는 CPU, 예. 그리고 그래픽과 관련된 GPU, GPU.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의 급인 AP, AP.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아, 왜 이렇게 복잡해요, 비메모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메모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50%에 가까운 약간 이제 점유율을 보이는데, 비메모리에서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질문하는 의도를 보면 10% 미만이 아닐까. 예, 3% 수준입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3%고 미국 기업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만 투자를 해서는, 삼성전자가 너무 좋은 회사고 메모리 시장도 잘 하고 있고 비메모리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만 투자해서는 반도체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시장을 놓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은 반도체 시장의 30%에만 투자하는 것과 똑같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구름. 이것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업계가 요즘 그 반도체가 부족하는 쇼티지라고 하나요? 뭐 수요 공급이 완전히 언밸런스 되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또 반도체가 앞으로 또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 반도체 투자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 현재 내가 반도체 관련된 뭐 주식을 사거나 뭐 다른 ETF 같은 걸 사더라도 시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재 반도체는 과연 빅사이클인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반도체가 글로벌리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 이제 반도체가 4차 산업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우리나라 그 각국이 헤게모니를 주려고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공급 부족, 쇼티지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일종의 국가의 안보, 맞습니다. 그 군수 산업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이제 국가 간의 갈등도 되고, 그러다 보면서 또 그 부족한 것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제일 뭐 좋은 방법은 그 메모리, 비메모리, 또 비메모리 내에서도 뭐 CPU, GPU, 뭐 AP 이렇게 복잡하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딱 1등 기업만 사서 모으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에서 먼저 투자를 하기 위해선 궁금한 게,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전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예. 메모리 시장이 있고 비메모리 시장이 있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IDM이라고 해서 예. 반도체 기업 중에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팹리스라고 해서 설계만 한 회사. 아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거를. 파운드리는 예. 또 생산만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들을 투자자들이 다 알고 어떤 기업이 어떤 걸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AP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하고 막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아니 사실은 그러면 이 반도체만 투자하려고 해도 평생 이것만 공부하고 막 깊이 파도 이건 굉장히 좀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같이 이렇게 좀 쉽게 반도체 산업 성장할 것 같아. 그러니까 메모리도 성장할 것 같고 비메모리도 성장할 것 같아. 근데 나는 굉장히 경쟁은 치열해. 근데 길게 보게 되면 분명히 성장할 것 같아 이 분야.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이거를 통으로 이 시장을 사들이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바로 ETF를 통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반도체 ETF가 국내에도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 보면은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게 맞습니다. 예. 있죠. 보면 예. 뭐 그 반도체 섹터, 예. 국내 주식에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반도체 섹터 ETF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그 ETF 투자하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메모리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밖에 안 된 메모리가 강자이기 때문에 그럼 메모리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전체에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국내에 상장된 이제 국내 주식 반도체 ETF가 예. 또 하나 약간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삼성전자가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빠져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가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분류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그 밑에 다른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빠져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메모리도 사고 비메모리도 사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ETF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 대표적인 ETF가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은 뭐 국내 주식으로 보면은 반도체 ETF가 뭐 당연히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빠져 있긴 한 반도체 뭐 아주 하부 기업들이 빠져 있긴 하지만 200 IT ETF 예. 거기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네네. 예.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ETF 중에서 가장 지금 이제 짭짤한 국내 제가 주식형 ETF 중에서 가장 짭짤한. 네. 예, 예.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대표적 두 개가 있고 사실은 이제 미국이 예. 비메모리의 강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뉴욕 시장, 미국 시장에 가서 ETF를 많이 사셨어요. SOXX라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많이 사셨어요. 국내에 없으니까. SOXX. 네.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에 상장된 ETF입니다. SOXX.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반도체 지수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미국 기업, 미국에 상장돼 있는 예. 반도체 회사들을 이제 모아놓은 지수인데, 예. 뭐 재밌게도 TSMC는 대만 회사잖아요. 그쵸. TSMC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게 TSMC도 미국에 또 ADR로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 예탁 증서라는 네, 거죠. 필라델피아 옛날에. 반도체에 TSMC도 들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 전체가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TSMC가 들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적하는 ETF가 SOXX. 네. 그러면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TSMC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네. 종목이 좀 들어가 있죠? 이름만 들으시면 다 알 수 있는 예. 퀄컴,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그리고 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러면 계산기 생각나요. 저는 이게 딱 반도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 저희 때는 공부할 계산기. 때 계산기 했습니다. 예. 엔비디아, 엔비디아. 뭐 아까 말씀드린 TSMC, ASML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에이스 ML은 저도 이거 기사에서 봤는데 이게 네네. 네덜란드 회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 에이스 ML이라는 회사는 정말 재미난 게 들어보니까 삼성이든 뭐 TSMC든 모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한테 갑중에 갑이더라고요 여기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 뭐 노광 장비라고 그러나요? 예. 이거를 여기서 안 주면 없으면 못 하니까. 못 맞는데 그 세계에서 이 회사 하나밖에 없다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에만 투자하면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예. 너무 큰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SOXX 그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SOX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연금을 통해서 ETF를 네. 운용하시는데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계좌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또 ISA 계좌 많이 만드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절세형 통장으로. 그러니까 온 국민 절세 필수 통장이 ISA인데 이 세 계좌를 통해서 ETF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SOX 같은 경우에는 이 통장을 할 수가 없죠.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예. 국산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 사야 되는데 뭐 환전 비용도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환전해서 또 사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그걸로 이제 매수를 하고 예. 나중에 이제 뭐 이익 실현을 해서 이익이 나도 팔면, 세금 내잖아요. 네, 팔면 다시 또 원화로도 환전해야 되니까 환전도 해야 되고 또 팔면 세금도 있는 거잖아요. 세금 있죠. 예. 이게 좀 세금도 안 내고 좀 환전도 안 하고 비용을 좀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비용 절감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대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드디어 생겼습니다. 드디어 생겼는데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연금 계좌로 ETF를 투자하시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드디어 이제 연금 계좌로 ETF 그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생겼는데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국내에 상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OXX 그 상품과 동일한 지수를 추적하고 추적하는 상품이 이제 한국에 드디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환전해서 나가지 않으셔도 한국에서 퇴직연금 계좌, 개인연금 계좌 그리고 뭐 ISA 계좌로 이 ETF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투자를 할 때 네. 저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ETF를 통해서 연금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 이런 걸 하시려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좀 조언 같은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연금 계좌를 통해서 예. 이제 적립식으로 예. 반도체 시장이 이게 단기적인 사이클이 이게 아니라 4차 산업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수요가 예.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메모리, 비메모리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품에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면은 예.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세금 이제 예. 절세 효과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 상품을 만들면서 타겟했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안서 제목도 예. 300만 삼성전자 주주님들께 고함이라고 저희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아서 삼성전자만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도체 산업이 막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삼성전자를 또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한테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메모리만 삼성전자 메모리의 강자니까 삼성전자에 더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이런 것도 또 같이 한번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네.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필수제 같은 거 같아요. 생활 필수품이듯이 산업 필수품화 돼가는 것 같아요. 필수제들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이게 초창기는 변동성이 되게 높을 수 있는데 이 필수제가 되면 의외로 이제 생각보다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연금 자산 이런 거로서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포트폴리오 갖고 가시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어떤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ETF라든가 이런 시장 전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연금 계좌를 좀 불려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김남기 상무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